충격적으로 현존 최고의 타자 오타니 슈에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36타석. 타율은 겨우 1할대. 홈런도 없습니다. 장타도 없습니다. 리그를 지배하던 타자가 지금은 가장 차가운 타석에 서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요즘 오타니 왜 이러지? 폼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오타니 슈에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반드시 타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최고의 타자조차 갑자기 못 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야구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타격 사이클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구 팬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타격감이 올라왔다. 지금 완전 핫하다.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데 정말로 타격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한때는 이것조차 단순 착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1985년 한 연구팀은 NBA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이른바 핫핸드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속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 플레이 성공 확률이 특별히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결국은 확률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연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며 이 결론은 시간이 지나 뒤집히게 됩니다. 2016년 스탠퍼드와 버클리 그리고 하버드 공동 연구진은 실제 스포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죠. 핫핸드는 실제로 존재한다. 특히 야구 데이터에서 그 현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농구는 수비 압박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야구는 타자와 투수의 정면 승부가 훨씬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무려 12년 동안의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0만 건이 넘는 타석을 조사했고 타율과 홈런, 삼진율, 출루율 같은 수많은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선수의 최근 25타석이 다음 타석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타율이 2할 8푼인 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5타석에서 3할 5푼을 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선수는 단순 평균인 2할 8푼이 아니라 상승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다음 타석에서도 평균보다 더 높은 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는 농구보다 야구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타격 사이클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실패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타율 3할은 무려 70%를 실패하고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냐면요. 농구 선수가 성공률 70%면 엄청난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70% 성공?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30%만 성공해도 리그 최고의 타자가 됩니다. 즉, 야구는 애초에 실패가 기본값인 스포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율 3할 타자가 500타석에 들어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과를 완전히 랜덤으로 나열해도 반드시 뜨거운 구간과 차가운 구간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10번 중 7번을 치고 어떤 날은 10번 중 1번도 못 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이죠.
4타석 연속 무안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4타석에서 3개의 안타? 그것도 가능합니다. 야구는 원래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석들이 하루하루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그 흐름을 직접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타격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타율이 더 낮은 선수들은 기복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2할 초반 타자들은 어느 기간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 끝없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지금 감이 좋다. 폼이 무너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부분이 확률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천천히 야구를 하는 존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확률적으로 안타가 안 나오는 기간이 이어졌다고 해봅시다. 열흘 동안 안타가 단 2개뿐입니다. 과연 타자가 아무렇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타격 사이클의 두 번째 이유. 바로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사람은 확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타가 계속 안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윙에 문제가 있나? 타이밍이 늦은 건가? 내가 망가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부릅니다. 불안과 긴장이 커질수록 시야와 사고가 좁아지는 현상이죠. 타자는 점점 더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몸은 굳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던 움직임조차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이정우 선수도 비슷한 흐름을 겪었습니다. 초반 타율이 1할대로 떨어졌고 처음 25타석에서 안타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타격 코치들과 선수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타석에서는 공만 생각해라. 메커니즘, 스윙 이론, 폼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타석에서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극단적으로 직관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투수의 공이 손을 떠나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0.4초, 그리고 타자가 공 종류와 코스를 판단하는 시간은 고작 0.2초 정도입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몸은 반응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오히려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결국 더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타이밍은 흔들리고 반응은 늦어지고 슬럼프는 길어집니다. 속삭이며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망가진 건 아닐까? 그 의심의 씨앗이 머릿속에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구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단순한 정신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에 가깝습니다. 타격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반응으로 완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과정도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조하며 정타 하나가 아니라 빗맞은 안타 하나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타 하나가 타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됐다. 이제 다시 맞는다. 그 순간 굳어있던 사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터널 시야에서 빠져나오고 몸의 리듬도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실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폼이 무너지면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야구는 그렇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배트 각도가 단 몇 도 차이 난다. 손이 나오는 위치가 3cm 낮아진다. 발을 내딛는 타이밍이 0.05초 느려진다. 고작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야구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홈런이 평범한 뜬공이 되고 안타가 땅볼이 됩니다. 문제는 선수 스스로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느꼈을 때는 이미 폼이 크게 무너진 이후인 경우도 많습니다. 골반 회전은 늦고 팔은 몸보다 먼저 나갑니다. 결국 타격 시퀀스 전체가 꼬여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이정우 선수 역시 타격 흐름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실제 메커니즘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이 몸보다 먼저 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정 과정에 들어가며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정말 미세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면 겨우 2프레임 정도 차이였습니다. 고작 그 정도 차이를 선수가 몸으로 느끼고 수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타자 베리 본즈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의미 없이 1000번 스윙하는 건 소용없다. 정확한 의도와 감각으로 스윙해야 한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타자는 자신의 스윙을 조각조각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기억합니다. 즉, 몸 전체의 리듬을 통째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손만 조금 바꾸고 발만 조금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려면 좋은 리듬 자체를 반복적으로 몸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매일같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같은 타이밍, 같은 리듬, 같은 움직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각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야구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사실 타격에서 타이밍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질 때 좋은 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배팅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감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자가 커브를 예상하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브를 받아쳐 안타를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타석. 갑자기 시속 100마일 패스트볼이 날아옵니다. 그 순간 몸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변화구에는 반응했는데 패스트볼에는 늦습니다. 그러면 타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 타이밍이 늦나? 조금 더 빨리 나가야 하나? 그리고 이런 고민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결국 전체적인 타격 흐름까지 흔들리게 되죠. 놀라며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단 하루만 해도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공이 커 보였는데 오늘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야구 선수들은 거의 매일 경기를 치릅니다. 이동, 훈련, 경기,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특히 여름 시즌이 되면 체력 저하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진짜 승부는 여름부터다. 체력이 떨어지면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타이밍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트 중심에 공이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근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팬들도 야구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어떨까요? 매일 결과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는 훨씬 더 커집니다. 머리는 굳고 반응은 느려집니다. 결국 다시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죠.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를 계속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흐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올라오면 몸의 리듬도 살아납니다.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좋은 타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선수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지금 된다. 어떤 공이 와도 칠 수 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타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동적으로 선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공이 커 보인다. 공의 회전까지 보인다. 사실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흐름에 들어간 타자들은 그런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좋은 체력 상태, 반복된 좋은 타이밍. 그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직관적인 반응이 극도로 살아나는 것이죠. 결국 타격 사이클이라는 건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기복. 그 기복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0.4초 안에서 무너지고 살아나는 극단적인 타이밍 싸움.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타격 사이클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쁠 때는 더 나빠집니다. 야구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오타니 슈헤이조차 그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타니의 부진 역시 단순히 실력이 사라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흔들림,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미세하게 틀어진 타이밍. 그 모든 것들이 겹치며 지금의 차가운 흐름을 만든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최고의 타자들은 결국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슬럼프 자체를 없애는 선수가 아니라 슬럼프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공 하나에 집중하는 선수. 야구 역사 속 위대한 타자들은 결국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야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생각하지 마라. 공만 봐라.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야구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타격 사이클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야구가 실패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인 이상 기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버텨내며 얼마나 빨리 다시 올라오느냐. 그것이 결국 위대한 타자와 평범한 타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지금 오타니 슈헤이가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구 팬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오타니의 방망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BO 야구 허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